다음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정보가 너무 없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네. 현지에서 통용되는 이 투자 정보는 진짜 꿀이다. 네. 이런 거 꼭 알아야 된다. 좋은 것도 있겠고 나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시면 돼요. 일단 좋은 건 제가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일본 부동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업체들 좀 대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벨로퍼 업체들도 좀 많고 네. 제가 하나 느꼈던 건 꼭 수요가 있는 데만 뭔가 높은 걸 짓더라고요.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 저 시골에 타워맨션을 지어요? 살 사람도 없고 살리지도 않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런데요. 누가 그 시골에서 그 높은 데서 전망 보면서 이렇게 네. 논밭뷰를 보고 있지는 않을 네.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투자하시고 분들이나 투자가님 뭐 컨설팅 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라고 했던데 스타벅스 있으면 더 비싸는 것처럼 일본에 타워맨션이 지어진 근처를 간다면 분명히 또 다른 누군가 타워맨션을 거기서 짓지 않을까. 이거 너무 중요한 네. 정보인데요. 내가 살려는 그 매물이 네. 근처에 타워맨션이 있는지 네. 없는지를 봐라. 네. 엄청 꿀정보다. 네.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쿄 외곽을 갔어요. 도쿄에 갔는데 너무 불안해요. 여기 나중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나중에 문제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만약에 타워맨션이 지어졌다. 그럼 거기는 누군가가 살 사람이 있고 거기는 누군가가 뭔가 할 때다. 수요가 있다. 그럼 이 지역만큼은 도쿄랑 좀 떨어졌어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다.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상업지 같은데 오피스텔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거 다 수요 분석하고 왜냐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 네, 맞아요. 건설사에 네. 계시는 제일 똑똑한 분들이 수요 분석하시고 엄청 연구해서 만든 결과물이 네. 그 높은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개인이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타워맨션 짓고 있네? 그러면 여기 적어도 네. 인구가 줄어들고 네. 뭐 그런 곳은 아니다 라고 좀 맞죠. 근거의 하나 정도로 네. 쓸어먹을 수 있겠다는 네. 거죠. 또 하나 추가해서 타워맨션이 있다는 거,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 용적률 건폐율을 맥시멈으로 뚫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누군가 할 때 뭔가 참고 사례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했을 때 좀 쉽게 건물을 또 지을 수 있는 곳이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루 이틀 내고 타워맨션 위치조처럼 우후죽순 지을 수가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용도 지역별로 네. 용적률 건폐율이 있지만 그거 맥스로 채우기 되게 힘든 네. 거 아시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짓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지자체의 권한이 일본은 굉장히 세더라. 그래서 일본 보면은 그 나라 사실 지진 때문에 되게 무서웠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막 네.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건 이제 내진 설계 얘기까지 가야 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래 좀 지어봐. 대신 조건이 있어. 뭐 상업시설도 네. 만들고 주민 위한 문화시설도 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너 한번 올려볼 테면 올려봐 라고 해서 재개발을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허가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도 구를 보면요. 어떤 곳은요 타워맨션 하나도 없는 구가 있고 네. 어떤 곳은 타워맨션이 엄청 많은 구가 있거든요. 그게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자체의 권한이 한번 뚫린 곳은 그 다음에도 디벨로퍼들이 네, 진입할 그죠. 때 좀 쉽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매물을 찾으면 혹시 내 것도 혹시 알아요? 내 것도 갑자기 롯본기 힐스 네, 그죠.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네. 투자의 힌트가 되더라. 이거 완전 꿀정보. 네. 너무 그러면 이제 캐피털이 일각 수익을 노려볼 만한 투자 방법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천박하지만 알박기 네. 같은 거 되잖아요. 근데 알바끼가 일본도 알박기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알바끼라기보다 좀 웃긴 게 와 이렇게 좋은 건물 옆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안 팔고 갖고 있는 것들. 알박기네?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러면 협상이 안 되면 거기도 포기하는군요. 네 그죠. 대기업이 듣는 데라면 얼마를 불러도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사버리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중견기업도 디벨롭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높은 거 아니더라도 한 5층, 10층 이런 맨션들을 계속 짓잖아요. 그런 건 대기업도 하지만 약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본에서 딸리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면 알박기도 그냥 가차없이 네. 그냥
알박기로 끝난다. 네. 그래서 가끔 보면요, 도쿄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엄청나게 새 아파트인데 막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고 네, 맞아요. 막 테트리스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알박기의 결과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최근에 막 이슈됐던 막 한남구역 보면은 결국엔 그거 포기하고 그냥 간다 그러잖아요. 어디든 똑같죠. 네. 네, 세상사 똑같습니다. 일본도 그랬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타워맨션 같은 건 대기업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음. 알박기라는 개념이 없죠. 사죠 그냥. 사버리죠.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혹시 도쿄에 있는 재개발될 것 같은 물건 사는 야. 것도 괜찮다.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재개발을 원해서 투자를 문의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본인이 리스크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거 하나 얘기해. 일본은 집을 이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 아까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집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주를 하세요. 근데 저도 좀 충격이었던 게 확실히 약간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분은 아니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맨션을 재개발하려면 이분들을 쫓아내야 되는데요. 좀 명도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70, 80인데 이분들은 일본에서 제가 진짜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하긴 하지만 거의 100% 월세를 못 구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월세 구하기가 힘든가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왜냐면 고독사 네,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네요. 네. 절대 안 빌려줘요. 일본 정부에서도 열심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국가가 지었던 이런 단지 맨션 같은 거를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주할 곳이 없.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재개발을 한다고 네.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이주단지라고 해서 네, 임대주택을 있죠. 네. 마련을 해주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없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가 굳이 거기를 가서 난 여기서 평생 살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말은 좀 그렇지만 살날 얼마 안 네, 남았는데 솔직히, 내가 왜? 그냥 그럼 이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나게 큰 리스크 네. 투자자한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한번 저기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가는 투자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네, 하이리스크. 초하이리스크. 네, 초하이리스크예요. 하지만 되면은 대박은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왜냐면 너무 싸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싸고 왜냐면 건축 연도가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뭐 50년, 60년 대 지어진 거니까 거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이런 거 모르고 관심 없어요. 이거는 한국 분들 봤을 때 너무 메리트가 있죠. 만약에 된다면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회사에서 관리비를 얼마나 세이빙하고 있는지 이런 금액대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기수선 충당금 네네네, 같은 그런, 금액을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갖고서 그것을 수선하는 데 쓰잖아요. 근데 왜요? 그 금액이 크면 왜 좋나요? 그 금액으로 이제 재건축 의뢰도 하고 이제 그 금액 짓고 이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금액.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소유주들이 실제로 나 한번 맨션 재개발 우리 거 해볼까라고 네. 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게 네. 되는 자금이 네, 들어가. 오, 그런 것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너무 중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관심 있으시다면 수선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랑 정말 친한 분들이 필요해요. 저같이 이제 부동산 일하시는 분들이 친한 분들이 필요한데 가서 직접 이제 뭐하고 임장도 가보고 부동산에서 자료를 받으면 이런 소스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몇 퍼센트 정도 동의율이 네, 나왔다? 뭐 어느 정도 확답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획들이 차근차근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봤는데 대충 그걸 보면은 이 아파트 이 맨션에서는 재건축을 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는 거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죠.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한번 해볼만 한 거죠. 해볼만하죠. 네, 해볼만 하죠. 이거 정말 꿀팁이고 네. 갑자기 이거 보시고 일본의 재개발 매물 찾으러 다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드는데요.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거 정말 힘들고 다시 한번 말하면 그런 거 진짜 없고 리스크도 많이 크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 하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심심하면 네. 내가 나중에 한 몇천만 원 가지고 묻어둘까라고 생각한다면 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면
해볼만하다. 초하이 리스크를 네. 감당하는 거죠. 그 여기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주신 건데 아까 제가 막 버블 때 들어간 건막 다 무너져가는데 되게 월세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매니저 잘 보시면 정말 원창이 이사를 옛날부터 안 가갖고 월세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들이 있어요. 버블 시대에 맞춰주는 네, 월세군요. 네. 그래서 막 이거 신축은 막 리노베이션 다 한 거는 막 7만 원, 8만 원 받는데 막 10만 원, 막 11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다 무너져가는 거. 할아버지들이 계속 그냥 아무 군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내고. 일본인들이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끔 보면 약간 미련하게 보일 때가 네, 있어요. 맞아요. 물론 뭐 그분들을 뭐 비방하거나 그런 비하하는 느낌이 건 아니지만 그냥 현실이 그냥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네.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투자의 수익으로도 만들 네,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게 묻어둘 바에 어차피 묻어둔 돈이라면 비싸지도 않으니 그런 막 월세 되게 많이 받는 거에 그냥 뭐 은행 저축 개념 같은 거 넣어놔도 언젠가 되면 백팟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되면 보는 좋고 거고. 네. 안 되면 그냥 월세 받자 네. 이런 심정으로. 네. 그럼 최근에 가보신 것 중에 지역을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 한 얼마 정도의 것들을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어떤 투자가분이 그런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국인인가요? 네, 한국인이죠. 역시 이거 그 있어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리스크 감안하시고 그다음 금액대도 제가 말한 것처럼 많이 비싸지가 않아서 얼마 보고 계세요 그분은? 7천만 원, 9천만 원, 1억 5천 정도면 1억 전으로. 네 1억 정도면 되게 건축이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죠. 잡을 수가 네. 있다. 다만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책임은 정말 본인이. 이렇게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처리하기 힘든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골칫덩이가 네.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왜 제재 같은 거 초기 단계 진입할 때 1억 전으로 들어가는 매물들이 많죠. 서울 경기권에서 아무런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추진위 단계에서 들어갈 때 네. 우리가 1억 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한국인께서도 1억 전의 매물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되면은 대박 재팟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골칫덩어리. 네. 세금 계속 먹죠. 게다가 해외니까 터치도 곤란하죠. 그리고 막말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살아주면 좋겠지만 공실이 또 될 네. 가능성도 높고 맞죠. 나쁜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중에서도 정말 초하이 리스크 진짜 맞아요. 모험이죠. 네. 그런 정말 게 있군요. 막 30년 거주하셨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0년 거주했으면 그 집은 온전치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걸 다 리노베이션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산 가격보다 더 들어갈 네, 수 그럴 있는 수도 거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팔아도 건축연도가 너무 오래돼서 누가 살 사람도 못 찾을 거예요. 엑시도 안. 네, 그건 이제 무조건 진짜 재건축 될 때까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냥 거예요. 봉실로 네. 내뜨는 거죠. 재산세만 네. 내면서. 안 진- 좋죠. 진짜 초 하이 리스크인 것 같아요.